시멘트 공장과 발전소에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방출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춘천시와 내년도 홈경기 유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시즌에도 클럽하우스가 있는 강릉에서는 한 경기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강원도 내 6개 소수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거대 정당들의 선거개혁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일러나 연통과열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시멘트 공장과 발전소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먼지보다 주목을 덜 받지만 사실은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인데 도내 사업장들이 많은 양을 배출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뚝에 자동 측정기기가 부착된 도내 사업장의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2016년에 비해 6.1%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8%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먼지가 3.6% 증가하고 질소산화물은 5%, 황산화물은 무려 29.5% 늘어났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지난해 5만 톤을 훌쩍 넘었습니다. 도내 전체 대기오염 물질 측정량의 92%나 됐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가 각각 10,000톤 이상 내뿜었습니다.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석탄화력 발전소들입니다. 동해 바이오화력이 가장 많은 2,147톤을 배출하면서 11% 급증했습니다. GS 동해전력은 가동 2년 만에 500톤이 넘었고 삼청 남부발전은 발전 첫 해에 143톤을 배출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발암성도 있고 기관지에 안 좋은 역할을 하죠. 황산화물은 기관지에 굉장히 자극적인 물질로 기관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GS 동해전력과 삼청 남부발전이 가동 초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면서 배출량이 많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내년부터 대기 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FC의 내년 시즌 홈 경기장이 춘천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영동 지역 축구 팬들의 아쉬움이 큰 가운데 경기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FC가 춘천시와 내년도 홈경기 유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리그 38경기 가운데 19경기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FC는 내년 시즌에도 클럽하우스가 있는 이곳 강릉에서 홈경기를 한 경기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강릉의 클럽하우스가 거리가 떨어진 춘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면 경기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에 선수들이 오고 가게 된다면 경기 전에 선수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고요. 시즌 내내 만약 홈경기를 그렇게 치르게 된다면 강원FC 입장에서 본다면 홈경기도 모든 원정 경기와 같이 피로라는 큰 적과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릉시는 강릉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확인돼 내년 교체 작업을 할 계획이어서 경기를 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을 포함한 영동 지역 축구 팬들은 강릉 홈경기 개최가 무산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강릉에서도 홈경기가 개최돼서 영동 지역에 있는 축구 팬들도 함께하는 강원FC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6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클럽하우스는 강원FC와 강릉시 모두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홈경기가 강릉에서 열리지 않으면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도내 6개 소수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정당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거대 정당들이 선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합쳐서 60%도 되지 않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당이 가져간 의석수는 80%가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27%를 얻고도 의석은 12%,
정의당도 7%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48%, 자유한국당 33%,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6%씩을 득표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35석과 11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비례대표 득표율이긴 하지만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 배분은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구조가 수십 년 동안 고착되면서 거대 정당들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전횡과 독선을 일삼아왔습니다. 예산을 멋대로 주무르고 도민은 뒷전인 채 집행부의 거수기를 자처했습니다. 강원도 내 6개 소수 정당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6개 정당이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 의석을 배분합니다. 이래야만 국민들의 수많은 이해관계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지율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30-40% 되는 어떻게 보면 당선자가 어찌 보면 100%를 행사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특권화가 됐고요. 민생이 왜곡됐고. 강원도 야 6당은 앞으로 현수막 게시와 1인 시위, 선전전 등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농촌 지역 주택에선 비싼 기름 대신 장작을 활용한 화목 보일러가 인기입니다. 쓰기도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지만 주기적인 관리가 없으면 쉽게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주택 외벽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목재 벽 틈 사이 불씨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에는 검은 재가 난로 주변에 떨어져 있고 연통 부분은 그을렸습니다. 벽체에서 빨간스름한 불빛이 보여서 현관 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외부 벽체에서부터 연통 주위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 뒤 소방대가 3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 화목난로에 연통이 과열돼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화목 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 보일러 화재의 월별 발생 건수를 분석해 봤더니 1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화재가 났습니다. 보일러나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통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실 내부에서 외부로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목 보일러 주변으로 그 목재나 가연물들이 방치돼 있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탄값 상승에 가정용 찜질방 유행까지 타면서 화목 보일러의 수요가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배치카는 거의 유행에 막 접어들었어요. 예년보다 한 배 이상 불어났어요. 전문가들은 화목 보일러가 사용이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통과 화실 청소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 남부와 중부 산지, 태백, 정선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2에서 7cm 내외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내린 눈이 쌓이거나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전면 복원에 반대하는 정선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모두 알파인 경기장 전면 복원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설물 활용 이외에 어떤 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고 정부가 전면 복원을 강행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선 지역 사회단체들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척시의 주요 관광지 수입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금굴과 환선굴, 해양 레일바이크와 해상 케이블카 등 10개 관광지에 212만 명이 다녀가 입장료 등 관광 수입이 1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관광지별로는 45만 명이 다녀간 해상 케이블카 수입이 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 레일바이크 30억 원, 대금굴과 환선굴 24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는 관광객 증가 추세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체 관광지 수입이 1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학 간 교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김헌영 총장 등 3명이 북한을 방문해 평양과학기술대와 김일성 종합대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북은 강원대와 교류 협력을 체결한 평양과학기술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대는 전국 10곳의 거점 국립대 대표 자격으로 정리한 공동학술 교류와 의료산림 공동연구 방안에 대한 제안서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선 고한읍 18번가 주민들이 마을 호텔 사업에 나섰습니다. 정선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고한 18번가 마을 만들기 위원회는 관광객들을 마을에 머물게 하기 위해 마을 호텔 1호점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 호텔 협동조합도 만들어 지역 주민의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민박과 원룸 등의 사업에도 나섭니다. 속초시가 하수관로 정비공사 구간의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 포장 공사를 이번 주말까지 서둘러 끝내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교동 1원 하수관로 공사가 끝난 구간에 임시 포장된 번영로 삼거리 구간을 오는 15일과 16일 전면 통제하고 도로 포장 복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임시 포장한 주요 도로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조기 포장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